혹시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푸른 하늘 아래 여유롭게 산책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죠. 은퇴 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다름 아닌 돈일 겁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한 노후를 누리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 많은 분들에게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돈이 많아야만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고정관념에 불과합니다. 많은 연구와 사례들은 노년기의 행복이 재산보다는 건강 관계,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와 더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돈이 부족하면 불행할 거라고 믿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믿음을 바꿀 수 있는 5가지 비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도 그 비법을 알게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노후를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도 당신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나로 살아간다는 것. 말은 쉽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을까요? 최정민 씨도 한때는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며 좋은 딸, 좋은 아내, 좋은 엄마라는 타이틀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전환점은 아주 평범한 날, 아주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던 어느 아침, 정민 씨는 화장을 하며 거울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죠.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한순간에 떠오른 이 질문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진짜 나다운 삶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도전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화사한 노란색 스카프를 매는 것. 평소라면 결코 시도하지 않았을 밝은 색상이었지만 정민 씨는 거울 속 환한 모습을 보며 생긋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 시간 그녀 얼굴에서 사라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반응은 곱지 않았습니다. 너답지 않다. 왜 갑자기? 같은 말들이 그녀를 스쳤습니다. 정민 씨는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이게 뭐 어때요?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인데. 그녀는 그 말을 한 뒤 속에서 뭔가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의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며 눈치 보지 않고 큰 소리로 웃어보기도 했고, 가족 모임에서 늘 맞추기만 하던 의견 대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의 어리둥절한 반응에 심장이 뛰었지만 정민 씨는 서서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를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결국 나를 가둔 건 내가 만든 틀이었어요. 이제 정민 씨의 하루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녀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길가의 꽃을 관찰하거나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십니다. 한때 의무감으로 꽉 차 있던 삶 대신 작은 순간들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조금 우스워 보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거죠. 최근 그녀는 취미로 시작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남들 눈치를 보느라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용기를 주고 싶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빛난다고요. 저는 지금 그 말을 실감하고 있어요.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해서 다행이에요. 정민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세상은 당신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자유로워질 차례입니다. 노년기가 선사하는 놀라운 선물 중 하나는 바로 평준화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외모, 지적 능력, 그리고 경제적 자산과 같은 여러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격차와 비교가 우리의 삶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점점 사라지며 삶의 진정한 본질에 더 가까워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박진영 씨는 젊은 시절 대기업에서 일하며 지적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했던 사람입니다. 회의에서 누군가가 제 의견을 반박하면 그날 밤은 잠도 못 잤어요. 늘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공부했죠. 그러나 이러한 삶은 그에게 성취감을 주는 동시에 큰 스트레스를 안겼습니다. 그때는 지식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길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은퇴 후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가 그들만큼 많이 알지 못하면 어쩌지? 하지만 모임에서 마주한 것은 경쟁이 아닌 따뜻한 대화와 공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 한 권을 읽고 각자가 느낀 점을 나누는데 내가 몰랐던 다양한 시각들을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동안 지식의 양을 쌓는 데만 신경 썼다면 이제는 지혜를 나누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박진영 씨는 더 이상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느냐보다 제 생각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모임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았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경제적 평준화를 경험한 오영남 씨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작은 건축자재 사업을 운영하며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때는 성공의 기준이 명확했어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자산이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자신의 자산이 줄어들면서 막연한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많은 걸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이 두려웠어요. 내가 실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우연히 시작한 정원 가꾸기 덕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취미 삼아 시작한 정원에 물을 주다가 흙의 촉감과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보며 제 마음도 함께 자라는 걸 느꼈어요. 그는 작은 텃밭에 채소와 꽃을 심으며 일상에서 오는 기쁨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됐어요. 텃밭에서 딴 작은 토마토 하나도 제게는 성공의 상징이에요. 지금의 그는 자신이 재배한 작물을 이웃과 나누며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어요. 박진영 씨와 오영남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삶의 평준화는 단순히 격차를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가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삶의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열린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아직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진 않나요?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세요. 평준화가 가져다주는 여유와 공평함을 받아들이며 진정한 평화를 누릴 시간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은 감사와 긍정의 힘을 보여주는 두 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남현희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남현희님은 남편과의 사별로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남편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됐어요.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남편의 흔적들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죠. 그녀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우연히 찾은 공원에서 작고 특별한 순간을 통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산책 도중 풀숲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씨앗을 쪼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새가 풀숲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이 작은 생명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 한 가지 감사한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빛나는 햇살, 저녁 노을, 길가의 들꽃 등 평범한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특별한 축복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제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지 다시 느끼게 돼요.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감사가 그 자리를 조금씩 채워주고 있더군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사 사진들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별 후에도 이렇게 감사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송재수님은 오랜 시간 우울증을 앓으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늘 혼자 있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면 상처를 받을까봐 그냥 피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녀의 삶은 지역 복지관에서 열린 꽃꽂이 교실에 참여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료 강좌라서 가본 것이었습니다. 꽃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직접 꽃을 고르고 꽃병에 꽂아보는 과정은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를 만지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내 손끝에서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경험이 너무 특별했죠. 그녀는 매주 꽃꽂이 수업을 기다리며 꽃의 이름을 외우고 어떤 꽃이 어떤 계절에 가장 예쁜지 찾아보는 작은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자신이 만든 꽃꽂이를 이웃들에게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웃들이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이제 그녀의 집은 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혼자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꽃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연결을 놓치고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남현희님과 송재수님의 이야기는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감사는 이미 가진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고 긍정적인 태도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혹시 당신도 과거의 후회와 불만 속에 갇혀 있진 않나요? 오늘부터 작은 감사와 긍정적인 말 한마디로 당신의 하루를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더 밝고 따뜻해질 겁니다. 노년기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삶의 새로운 역할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정립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과 직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다면
이제는 지혜로운 멘토나 협력자로서의 위치를 수용하며 더 넓은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영성님은 젊은 시절 회사에서 능력 있는 팀장으로 불리며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더 이상 그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그는 삶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참 허탈했어요.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 모임에서 만난 청년들은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하며 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친구들의 열정을 보면서 옛날의 제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순간 저도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정기적으로 멘토링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배울 기회도 얻었습니다. 요즘 세대가 가진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디지털 기술을 접하면서 저도 끊임없이 배우고 있어요. 그들과의 대화는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영성님은 이제 더 이상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아도 새로운 방식으로 젊은 세대와 함께 성장하며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민님의 이야기입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녀는 노년에는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각자의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기 어려웠고 그녀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애들이 저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서운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그녀는 우연히 지역의 공예 동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더군요. 첫 작품으로 만든 작은 뜨개 인형이 동아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그녀는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후 그녀는 뜨개질뿐 아니라 자수, 비즈 공예 등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넓혔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자신이 만든 공예품을 지역 마켓에서 판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만든 걸 누가 사겠어? 하고 걱정했지만 사람들이 작품을 사며 정말 예쁘다고 말해줄 때마다 용기가 생겼어요. 그녀는 공예품 판매로 얻은 소소한 수익을 모아 자신만의 작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의 도움 없이도 제 삶을 채워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해요. 공예 활동은 제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만들어준 소중한 기회였어요. 이영성님과 이정민님의 이야기는 노년기가 더 이상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재정립하고 독립성을 키우는 기회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독립성은 품위를 지키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혹시 당신도 과거의 주도적인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멘토와 협력자로서 새로운 위치를 받아들여 보세요. 독립성을 유지하며 다른 세대와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바쁠수록 우리는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불필요함을 덜어낸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불필요함을 덜어낸다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김혜영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삶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끊임없이 목표를 추구하며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좋은 집, 멋진 옷, 더 많은 돈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은퇴 후 그녀는 집에 가득 쌓여 있는 물건들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제 삶은 혼란스럽고 공허했어요. 어느 날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우연히 어린 시절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단순한 흰 셔츠와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어릴 때는 물건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참 평화로웠다는 걸 떠올리게 됐죠. 그리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잃어버린 건 단순한 삶의 기쁨이었어요. 그녀는 그날부터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기부하거나 버리며 공간을 비웠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제 마음속의 혼란도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녀의 집은 더 이상 물건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대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녀에게 더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제게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선물해 줬어요. 한편 박정우님은 균형 잡힌 생활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반복하며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갔고 이는 건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더군요. 그러던 중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의사의 권유로 가벼운 아침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씩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매일 조금씩 걸음수를 늘려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걸을수록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더군요. 아침 산책이 그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산책 도중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자연을 바라보는 짧은 시간이 그의 마음에 여유를 주었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이제 산책과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을 추가하고 식단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고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법을 배우면서 제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몰라요. 박정우님은 이제 친구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등산을 다니며 자연 속에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게 새로운 에너지를 줬어요.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김혜영님과 박정우님의 이야기는 불필요함을 덜어낸 균형 잡힌 생활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단순한 삶은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본질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균형 잡힌 생활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삶에 활력을 더합니다. 혹시 당신도 복잡한 일상과 과도한 욕심 속에 갇혀 있진 않나요? 오늘부터 단순한 선택과 작은 변화로 삶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균형 있는 생활을 통해 하루하루를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심플하고 균형 잡힌 삶은 노년기의 끝이 아니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삶은 우리가 선택한 작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노년기는 이 순간들을 가장 아름답게 채울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처럼 삶의 변화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공평함과 평준화의 가치를 깨달으며 감사와 긍정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독립성과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은 모두 단순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물질적인 소유나 과거의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며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무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나의 노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내일의 더 행복한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노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여정을 뒤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의 날들을 더 빛나는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 올게요. 여러분의 노년기가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